여기서 반전입니다. 와이파이의 가장 큰 적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물입니다. 전자레인지도 2.4GHz를 씁니다. 와이파이와 같은 주파수예요? 블랙홀 연구가 여러분 집 와이파이가 된 겁니다. 그 신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같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벽을 뚫고 천장을 관통하고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어요. 유령 아닙니다. 와이파이예요. 우리는 매일 와이파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어떻게 벽을 뚫고 우리 폰까지 도착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이 신호의 정체를 밝히고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지금 이 영상도 와이파이로 보고 계시죠? 그 신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같이 봅시다. 와이파이는 전파입니다. 정확히는 전자기파의 한 종류예요. 빛과 같은 가족이에요. 빛도 전자기파고 와이파이도 전자기파예요. 차이는 파장뿐입니다. 빛은 파장이 아주 짧고 와이파이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빛은 보이고 와이파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초당 24억 번 진동하는 전파를 씁니다. 이 전파의 파장은 약 12.5cm, 손바닥 크기와 비슷해요. 더 빠른 와이파이는 5GHz를 써요. 파장이 약 6cm,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파장이 짧으면 데이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파는 빛과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예요. 여러분이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인터넷을 타고 라우터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는 유선이에요. 문제는 라우터에서 여러분 폰까지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우터가 데이터를 전파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전파의 파도에 실어요.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파의 높낮이와 위치를 바꿔서 정보를 암호처럼 씹는 거예요. 파도의 모양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최신 와이파이는 이 파도를 수십 개로 쪼개서 동시에 보냅니다. 하나의 큰 트럭 대신 수십 대의 작은 차량에 나눠 싣고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폰은 이 수십 개의 작은 파도를 받아서 원래 순서대로 다시 조립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재생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밀리초 안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전파가 벽을 어떻게 통과하는 걸까요? 전파가 물체를 만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통과하거나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그 물체의 재질에 달려 있어요. 석고보드 벽은 밀도가 낮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전파가 저항 없이 슝 빠져나갑니다. 거의 투명한 거예요. 나무도 비슷해요. 약간의 에너지를 잃지만 대부분 통과합니다. 유리도 잘 통과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밀도가 높아서 전파 에너지를 상당히 흡수합니다. 여기에 철근이 들어있으면 더 심해요. 금속은 최악입니다.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가득해요. 이 전자들이 전파를 만나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 보내요. 전파를 그대로 튕겨냅니다. 재밌는 건 진짜 거울도 와이파이를 반사해요. 거울 뒷면에 얇은 금속 코팅이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산화물 코팅이 되어 있어서 와이파이를 차단합니다. 단열은 되는데 와이파이는 안 터지는 거죠. 창문이 와이파이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와이파이의 가장 큰 적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 분자는 전기적으로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인 구조예요. 이런 분자를 쌍극자라고 합니다. 2.4GHz 전파가 물을 만나면 이 쌍극자 분자들이 전파에 맞춰 초당 24억 번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전파의 에너지를 열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이기도 해요. 전자레인지도 2.4GHz를 씁니다. 와이파이와 같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어항 옆에서 와이파이가 약해지고 사람이 많은 방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60%가 물이니까 욕실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이유도 이겁니다. 수도관 속 물, 타일, 콘크리트 벽, 금속 배관, 와이파이를 방해하는 재질이 전부 모여있는 곳이에요. 욕실은 와이파이의 감옥인 셈이에요. 재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도 중요해요. 와이파이에는 역제곱 법칙이 적용됩니다. 라우터에서 2배 멀어지면 신호 세기는 4분의 1이 돼요. 3배 멀어지면 9분의 1,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집니다. 라우터에서 몇 걸음만 가까이 가도 신호가 확 좋아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최신 라우터는 빔포밍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전파를 모든 방향으로 뿌리는 대신 여러분 폰이 있는 정확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요. 손전등으로 방 전체를 비추는 것과 레이저 포인터로 한 점을 비추는 것의 차이예요.
메쉬 와이파이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집 곳곳에 작은 중계기를 놓아서 신호를 릴레이해요. 방을 이동해도 가장 가까운 중계기가 자동으로 연결을 이어받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와이파이 구역이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의 탄생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1991년 호주의 존 오설리번 박사팀이 개발했는데 원래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주의 잡음 속에서 미약한 전파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블랙홀 연구가 여러분 집 와이파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사실 약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줄임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무 뜻도 없어요. 마케팅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명일 뿐입니다. 정리합시다. 와이파이는 빛과 같은 전자기파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재질에 따라 통과하거나 반사되거나 흡수돼요. 석고보드와 나무는 쉽게 통과하고 콘크리트는 힘들고 금속은 반사하고 물은 흡수합니다. 물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방에서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가 벽을 뚫고 가구를 관통하고 여러분 몸을 통과해서 폰에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라우터를 쳐다봤는데요. 저 작은 상자에서 24억 번 진동하는 파도가 나오고 있다니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파도 덕분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라우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매일 보는 라우터인데 오늘 처음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리를 파헤쳐 봅시다. 궁금한 일상 속 원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와이파이 신호 확인해 보신 분 지금 몇 칸이에요? 풀이면 라우터가 가까운 거고 한두 칸이면 벽 좀 탓하세요.